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3시간 뒤 정도가 되겠네요.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선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스카요정 김경진 의원과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우 상황이 좀 소란스럽습니다. 바깥의 상황도 굉장히 어지럽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와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을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또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네. 스카요정과 함께 저희가 방송을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장 기자님이랑 방송하는 게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지하철로 출근을 했는데요. 네. 지하철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국역 네. 에서 그 헌법재판소로 올라오는 길이 전부 통제가 돼 있더군요. 다 그래서 통제돼 신분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올 네. 수가 없는 네, 이런 네. 길이 돼버렸습니다.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워낙 지금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오늘 가포 비상령을 하루 종일 지금 내리고 경계 근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보고 내일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의로 비상령 이제 그 이유는 차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순간순간 대응을 한다 지금 이런 기자인 것 같고요. 네. 저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탄핵 반대 모임에서 아침부터 지금 마이크 대놓고 녹음 테이프를 틀어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저희 녹음이에요? 이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저게 성문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오는 게 예. 똑같아요 보면. 오, 야, 역시 예. 미래창조 과학. 과학입니다. 과학. 예. 역시. 성문 분석을 해놓으면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속 굉장히 그 시끄럽게 소음이 들렸어요. 예. 근데 이게 녹음 테이프. 일치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게 지금 탄핵을 기각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과학의 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선용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부스를 네. SBS 알자지라 네. 그리고 오마이TV 이렇게 네. 부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렇게 네, 큰 네, 네. 일이 있을 때는 언론사들이 사전에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어제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의원님도 뭐 각국에 관심을 받고 계시다고요. 오늘 인터뷰가 엄청 많으시다고요. 예, 제가 인터뷰가 한 10개 정도 잡혀 있는데요. 오늘이요? 예. 실은 그냥 오는 대로 잡았으면 한 15개는 됐을 텐데 마지막 5개는 순서대로서 끊었습니다. 더 이상 못 받아 이러고. 예. 그리고 그 인터뷰 중에 스웨덴 국립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네? 있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 네. 그러니까 스웨덴 국립방송국에서도 그래서도, 지금 예.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세계 각국의 방송국에서 다 인터뷰를 해달라고 얘기가 와가지고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방송국들이 다 지금 인터뷰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 상황, 네.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게 비단 그냥 탄핵 국면이 아니라 네. 촛불 민심, 네. 촛불 집회가 가져온 그냥 그야말로 장중한 역사에 네.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이 네, 전부 다 네, 국내 방송을 틀고 있든지 네. 아니면 이 오마이뉴스에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붙어 있든지 이런 예. 상황들이고요. 그 왜 해외에 이제 이렇게 중동 같은데 주로 분쟁이 네, 있는 네. 장소마다 쫓아가던 김영미 PD라고 그 유명하신 예, 탐사보도 PD 그렇습니다. 있지 네, 않습니까? 분쟁 전문 기자. 네, 분쟁 예, 전문 예, 기자. 예, 예. 김영미 PD가 제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패친. 패친. 네. 근데 파키스탄에 갔는데 네. 아침에 글을 올렸는데 예. 파키스탄에서도 취재 때문에 갔는데 예. 이 탄핵 결과 때문에 하도 궁금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예. 예. 그냥 취재가 뭐고 포기하고 네. 전부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네. 전 세계 470개국에서 오마이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전 세계 470개국이 넘는 국가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 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네. 오늘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네. 오늘 오전 11시 이 시계가 정확히 한반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492개국. 492개국.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492개국. 470개국 아니고요. 492개국. 네. 사실상 500개국. 500개국. 500개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아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네. 오늘 아침 눈을 딱 뜨셨을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한 3시 한 20분쯤 눈이 떴던 것 같아요. 새벽 3시 20분이요? 네. 와, 일단 첫 번째 생각이 국민 모두가 참 지난 6개월 동안 마음앓이 심했고 고생 많이 했다. 네. 다들 분노와 화와 불안과 또 과연 적에 맞을까 하는 궁금증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드디어 결말을 보는 시점에 와 있고 오늘 이후부터는 잠시 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과거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단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정신을 쓴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게 일상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권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에너지 낭비가 없어지는 음흠. 그리고 제대로 된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어떤 시간의 기산점이 바로 오늘 오전 11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6개월간 많은 국민들이 벌써 이번 주가 20주예요. 네. 말이 20주지. 주지. 네. 정말 20주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네. 이렇게 그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다는 것이 네.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 아마 사회학자들이 전부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선고기일이 짧으면 30분, 네. 길면 1시간 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직 검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공무원은 9시. 재판관님들이 8시 47분부터 도착하기 시작하셔서 네. 9시 3분까지 들어오시 입장을 하실 것이다. 출근하실 것이다. 9시 3분. 꼭 늦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예. 교통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3분 정도 버퍼는 드려야 됩니다. 9시 3분. 9시 네. 3분까지. 네. 들어오신 다음에 네. 이제 각자 방 안에서 차를 한 잔씩 하시고 네. 9시 20분쯤 해서 네. 평의실에 모일 거다. 9시 20분 평의실. 예. 네, 평의실 도착.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연구관들이 네. 각각의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네. 보면 헌법 위반의 유형 5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유형화를 해놨는데 네. 각각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인용 기각 각각 정리된 문건씩을 하나씩 가지고 올 것이다. 아, 그러면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용 버전 하나, 아, 기각 버전 하나, 5개에 대해서 네. 각각. 아, 네, 네. 네. 예. 그러면 토탈 10개. 네, 예. 10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평의를 스타트를 하는데 아.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음흠. 주심 재판관인 네. 강원일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이 예. 이제 설명을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인용 찬성 손을 들라고 하실 겁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기각이냐. 아, 쟁점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냐 네.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텐데 이 네. 문제에 대해서 헌법 66조 2항, 네. 69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네. 인용 써주세요. 기각 네, 써주세요. 이렇게.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재밌다. 그렇게 해서 네. 각각 5개를 다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 5개 중에 예. 하나라도 인용 예. 6표가 되면 6표. 5개의 사유 중에 예. 하나라도 인용 오케이 하면 네. 최종 결론은 인용. 오. 예, 최종 결론은 인용. 인용. 네. 하나라도 해당이 하나라도. 되면 네. 예. 그러면 예. 거기서 끝나면 네. 11시에 이제 탄핵 법정으로 근엄하게 들어오셔 가지고 그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그러면 네. 이 평결 절차가 굉장히 긴 거네요. 평결이. 그렇죠. 평결이. 5개 사유니까 네.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사유 설명 그다음에 이 찬성으로 보는 네. 근거 설명 네. 또 반대로 보는 근거의 설명. 계략적인 설명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면
하나에 대해서 최소한 한 20분 정도씩은 걸리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5개 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니까 9시 20분부터 시작하면 10시 20분. 빨라야 10시 20분. 10시 20분. 네. 그렇군요. 네. 10시 20분, 한 넉넉하게 한 10분 정도 더 들어서 10시 10시 반. 반, 네. 10시 반 정도면 네. 판결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네. 10시 30분에 발빠른 기자들이 네. 입수를 해가지고 기사를 쓸까요? 입수를 못 한다고 봐야죠. 입수를 못 한다고 해야 현재 됩니까? 연구관들도 그 평의하는 자리에는 아마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아. 자료까지만 배포를 하고 그럼 8분만 딱 알고 앉아서. 그 그러니까 헌법 연구관들도 또, 배석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보안. 정보 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런 배석자 없이 없이. 8명이 딱 결정을 하는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렇습니다. 우리 8이 결정한다. 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1시에 이제 딱 들어오시는 네. 거죠. 11시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네. 재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네, 2006 헌나 1호 2016. 2016 10년을 깎았어요. 네. 젊어지고 싶으세요? 아니야 지금이 좋아. 2016 헌나 1호에 대해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주문을 먼저 읽습니까?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주문을 먼저 읽는데 네네. 반드시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일종의 그렇군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네. 아주 중요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 때도 그랬고 네네.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음흠. 그리고 나서 주문을 읽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유 설명을 할 때도 네네. 사실 이게 5개 중에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라도 인용하면은 사실 인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항목이라도 이게 찬성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순간 이미 결론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이런 찬성 의견, 이런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그 한 있어요. 시간이 네. 매우 길게 느껴지고 네.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 공부 좀 시키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 헌법적 가치, 네. 이 재판의 의미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1시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답. 그렇습니다. 정답 나가는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자, 의원님 우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론을? 8대 빵. 8대 빵? 네. 오, 네. 8대 떡? 8대 빵이고 예. 크게 보면 지금 5개의 카테고리 네. 항목 아닙니까? 네.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비선조직, 비선실세, 비선조직 인정에 따른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그다음에 언론자유 침해,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위반, 네. 그다음에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네. 아주 분명한 것은 비선 조직에 따른 이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음흠. 8대빵으로 인용.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예.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명백하니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예.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네. 8대빵으로 인용.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8대빵으로 인용. 뇌물죄가요? 예.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도 안 했는데. 정확히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뇌물죄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예. 실은 보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모금한 것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의유를 했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그걸 뇌물로 의유를 하면서 이재용이 이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돈 준 것을 별도의 뇌물로 추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은 뇌물이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네. 그게 뇌물이든 직권남용이든 간에 음. 이 범죄 행위의 정도가 네. 헌정을 파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고 음.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어떤 중차대한 헌정에 영향을 미쳤다. 네. 요게 관점에 뇌물죄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보면 헌법재판에서는 그렇군요. 이게 형사재판 박근혜 대통령 개인 네. 피의자 박근혜의 네. 개인 형사재판이 재판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그 행위로 인한 네. 헌정 파괴 행위가 있었고 아하, 예. 이것이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켜 줄 만한 헌법적인 신뢰가 중대하게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예. 이게 포인트예요. 보면.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혼용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형사 재판 형식을 준용하긴 하지만 이것은 형사 재판은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직위.
직무와 그렇죠. 관련해서 이것을 파면할 거냐 말 그렇죠. 거냐 징계 재판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네. 이거 뇌물죄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안 났지 안 났지 않느냐. 않냐. 근데 무슨 뇌물이냐. 그렇습니다. 계속 그 헌법재판에서는 뇌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돈이 오고 갔느냐가 사실관계가 하나 아. 인정되는 게 핵심이고 이게 대통령 직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 네네. 또 다른 두 번째 핵심이고 네. 세 번째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와 직무에 관련해서 헌법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하. 이 세 가지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핵심이다.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는 그래서 예, 예. 명백. 명백하다. 세 가지는 팔대빵. 팔대빵. 네. 아, 예.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왜 쟁점이 그렇게 두 가지예요. 예, 쟁점. 첫째는 뭐냐면 생명권. 사실관계 팩트 자체가 예.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가 안 했느냐. 이거는 우리도 대통령이 뭘 안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는 사실은 무슨 엉뚱한 짓을 했느냐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검찰도 안 나오고 특검도 안 나오고 예. 얘기도 아직도 정확히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관계 입증이 과연 얼마만큼 됐느냐 하나가 있고 아, 두 번째는 법 이론상으로 봤을 때 네. 그 대통령 대리인단 얘기처럼 그럼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네. 이거는 워낙 큰 사고고 음흠.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해서 그날 대처했던 자세 네. 그다음에 그 전후에서 김장수 실장이라든지 청와대에서 보였던 입장 예. 청와대는 국가 안전에 안전사고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런 입장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이 세월호 조사 특위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출범이나 이 조사 작용을 방해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 네. 이걸 총괄해서 봤을 때 네. 규범적으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규범 위반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만 헌법상의 파면 사유가 되느냐 네. 요건 아직까지 정립이 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적극적으로 네. 나쁜 짓을 했다는 거고 네, 네. 이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잖아요. 보면 부작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네네. 예, 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못한 거. 그러면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헌정 파괴 행위가 있고 네. 이게 대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헌정 수호자로서 책무에 관한 신뢰 위반이 신뢰 네. 상실이 있다고 볼 네, 것이냐. 네, 네. 그 정도를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새롭게 기준을 정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모. 세모. 네. 그럼 8대 국민들은 0이 아니면 이것은 뭐 한 6대 2나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냐. 네. 예. 6대 2만 돼도 오케이 통과. 오케이. 아. 아 그러네요. 6명이니까. 예. 5대 3 되면 통과 안 돼.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세계고 마지막 쟁점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다음에 예. 세계일보 언론 자유 침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네.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오고 헌재에 나가서 네. 청와대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계일보 경영진에게 압력을 넣었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사실로 거의 보이는데 네.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나 기소가 안 이루어졌어요. 첫째. 아 검찰의 기소나 수사 기소가 안 없다.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그 피해자인 세계일보 경영진들이 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협박받은 적 없는데 우리 협박 안 근데 받았어. 당시의 경영진은 조한규 사장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근데 실제의 자본주들, 아 실제 자본주들이 예. 우리는 협박받은 바 없어. 왜 아니, 근데, 그럴까요? 에? 그분들은 아니 그 네? 왜 딴 얘기를 할까요? 간혹 이럴 수는 있어요. 범죄 피해자들도 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보고도 피해 안 입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건 후환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후안? 있고. 예. 아 후안이 가령- 두려워서. 가령 이게 정권은 바뀌지만 네. 국세청은 영원할 수도 있어요. 정권은 바뀌지만 국세청은 영원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국세청은 영원하죠. 네. 네. 뭐 또 여러- 그다음에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몇 개월이 남아 있어요.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네. 이분들이 탄원서에 사인을 60분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60명이나 탄핵 반대 서명을 한 그래서 자유한국당. 동기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세계일보 배우의 실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네. 자기네들은 협박받은 바 없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이 부분은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객관적인 그러면 진술. 이것은 사실상 이게 쟁점은 형성돼 있지만 네. 이 쟁점이 네.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기는 좀 네. 어려운 지점이 있다. 네. 그래서 앞에 세 개. 네.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의민주주의 위반 이거 8대 빵. 네. 대통령으로서 권한남용 8대 빵. 네. 각종 형사범죄 위반 8대 빵. 네. 언론자유 침해 네. 퀘션 마크. 음. 생명권 보호 위반 세모? 세모.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토탈 5개 쟁점에 대해서 3가지 쟁점이 네. 8대 0이면 네.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8대 빵. 8대 빵으로. 네. 그렇군요. 하나라도 8대 빵이면 8대 빵인 거예요. 하나라도 8대 빵이면 네. 8대 빵이다. 네. 예. 이 순간 많은 시민들께서 떨린다. 네. 제발 8대 빵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이게 법치 국가냐 이런 질문들 막 의견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요. 네. 반대의 경우라면 네. 기각이 된다면 네. 어떤 사유로 기각을 시킬 수 있을까요? 기각을 할수 있는. 기각을 한다면 네, 무슨 그러니까 이유로? 아까 이제 세계일보는 입증이 안 됐다. 네, 각 경영주 이제 실소유자 측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예, 생명권 보호 위반은 예, 이게 부작인데 안 했다는 건데 안 했다는 것만 가지고 헌정 파괴 행위했다고 볼 수 어렵다. 예. 그건 그 대통령 측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네, 무능했다 그냥. 무능한 사람이다. 무능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아니다. 무능했지만 아니. 헌법 위반 아니다. 이런 아, 식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확실하다고 얘기했던 비선 조직에 따른 네.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네. 권한남용 형사범죄 위반 네, 이거는 아니라고 판결을 낸다면 네, 좋다.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맞다. 예,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개인으로서의 범죄 행위이지 이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는 아니다. 개인으로 개인적인 범죄 범죄 행위에 행위.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구급 공무원을 파면하는 거하고 네. 사무관을 파면하는 거하고 장관을 파면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하고 요게 조금씩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네,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이 투표를 거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 자체가 형사소추를 재임 기간 중에 면제해 준다는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두고 있고 네,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일반 행정 공무원 징계법상의 파면하고는 다른 것이다. 네, 네.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 파면은 탄핵 심판 제도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징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범법 행위하고 다르게 네, 이거는 범법 행위가 있었지만 네. 국가의 헌정 질서의 근간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쉽게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아주 센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 도대체 몇 명이 구속이 됐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현직 장관도 네. 구속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저를 때려보지 마십시오. 가정법으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금 대통령 측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러다 전 국민의 미움을 살라.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그 대통령 측 입장까지도 반영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가령 돈은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돈을 받아 먹도록 했다, 뇌물 네. 받아 먹도록 했다, 음. 또는 불법적으로 모금을 했다, 네. 또는 뭐 CJ 이명영 회장을 물러가게 했다. 음. 이거면 그럼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 그 유사 사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파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예. 또 이 비선 조직 사실은 이게 청와대 뭐 보좌관이나 자문관 임명 안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상의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 대통령 때. 네, 예. 그럼 비선 조직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파면 사유는 안 돼요. 안 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건은 비선 조직에게 거의 습관적으로 상당한 정도 업무와 청와대 공문서가 그대로 흘러갔고 그러니까요. 비선 조직이 장관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많은 인사청탁,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렇게 네. 인사청탁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비선 조직이 돈을 챙겼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비선 조직이 돈을 챙기도록 이재용 씨를 만나갖고 옆구리까지 푹푹 찔렀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네.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의 사유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볼 때 네.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음흠. 최순실에 의해서 조정당했고 최순실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직 수행이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랄까 요 하나로서는 부족하다. 요 하나로서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쳐낼 수 있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이게 그렇군요. 최순실을 하고 연결돼 가지고 비선 조직도 있고 비선 조직의 국정을 상당 정도 위임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해서 음흠. 돈을 삼성에서 주도록 얘기를 했고 네. 거기서 한복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준 빌로밀로 가방도 끝까지 그냥 영국 들고 다니고. 네, 이게 외교적 메르켈 총리하고 있을 예. 때 외교적 결례까지도 감안하면서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이걸 종합하면 네. 전체로서 헌정 파괴의 정도가 음. 국민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신임이 네. 상실된 이 단계에 이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물론 이제 참고 자료로 네. 뭐 갔다고는 이제 국회 측이 네. 제출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네. 그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네. 증거로 채택을 안 한 증거는 걸로. 아니에요. 예. 증거는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기존의 검찰에서 네. 초기 검찰에서 이제 그 부분 특히 이제 미르나 K스포츠 또 관련되는 부분들을 수사하는 내사가 있었을 때 네. 거기 조사에 진술 조사가 가 있어요. 보면 가 있고 네. 거기에 보면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정유라 말 관련해서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의 흐름들이 이 조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이 참고 자료로 들어간 거 이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뇌물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다. 예. 거기서 돈이 어쨌든 순실이네하고 유란애한테 흘러갔고 네. 그게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고 네. 그게 헌법적 위반 행위가 분명히 된다면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신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아하. 보면 그냥 네. 아웃인 거예요. 아웃인 거죠. 네. 아, 너무 명쾌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웃이 귀에 딱 들어오네요. 아웃. 자, 오전 8시 10분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위해서 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출근을 네. 하신 것으로. 아, 벌써 네, 출근하셨습니까? 다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시 3분 버퍼링 아니고 네. 8시 10분에 전원 출근을.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평의 판결을 평의도 8시 한 45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평의 판결을 평의는 이제 어제까지 끝냈고 판결 절차를 오늘 8시 40분부터 시작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아침에 이제 최종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실은 내부적으로 각자 이렇게 토론을 이제 여러 차례 하면서 네네. 한 10여 차례 정도 토론했지 않습니까? 네네. 토론을 하면서 각각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음흠. 최소한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 당신 마음속에 어느 쪽인지 네. 가령 뭐 비선실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냐? 네. 오케이 나 했다. 그럼 8명이 다 나도 했다. 네, 네, 예. 그것까지는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보면. 예. 그리고 서로 간의 표정이라든지 톡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네. 물어보는 내용 또 대화하는 내용 서로 답변을 하고 또 반문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간에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어느 정도 짐작은 되고 있을 그렇군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중요한 것은 11시 이후에 네. 아마도 이제 정오 무렵에는 점심시간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언론들이 마치 5대5의 양상인 양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어제 그제 나왔던 마지막 여론조사도 네. 어제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76.9%. 네. 사실상 80%에 달하는 네. 국민들이 탄핵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탕기국 쪽에서 지금 엄청 시끄럽게 녹음 테이프를 네. 틀어대고 있는 탕기국 쪽에서 네. 불복한다.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네. 경력이 최대한 배치돼 있고 가포 명령이 이제 발효돼 있고 뭐 이런 네. 상황인 건데요.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대통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질없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버리지는 않는 게 네. 발표가 나면 대통령께서
흔연히 승복하겠다. 음.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게 국민들 특히 저 단기국 쪽 사람들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정도 되면 뭐 전날 정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네.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죠. 네,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네. 아무런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정이 나오면 네. 입장이 나오겠죠. 그래야죠. 네. 입장을 내야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면 어떡하죠? 지금 김경진 의원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대신 울어드리겠다. 정말 그 마지막까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에서는 그 오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하자라는 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네. 불복 투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좀 정리를 마무리를 근데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네. 이게 언어의 유의일 수밖에 없는 게 가령 불복 투쟁을 한다 그러면 뭘로 투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껏 해봐야 말하는 것밖에 사실은 이게 진짜 헌정질서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군을 동원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건 지금 민도로 불가능하거든요. 경찰이나 군이 나오는 순간 온 전 국민이 길거리로 나오게 돼 있어서 87년도 6월 항쟁에 재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말의 수사에 불과하고 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정말 지난 6개월간 수고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지요. 국민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차분한 마음으로 앞을 보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우리 국내 문제 또 외교 문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 국회와 또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려 10개의 인터뷰를 소화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스타트를 오마이TV와 함께 끊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역사적 순간을 요정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민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그 국정조사 때부터 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스카 요정님께 응원의 박수 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